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구강 수열의 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면 일단 공식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것을 빨리빨리 외우고 계산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치우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 두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수열 단원 내내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열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나열이다. 자, 앞서 이미 합하는 걸 몇 가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도, 등비 수열의 합도, 나열이 기본이었네요. 쭉 나열해보고 뭐 역순으로 재배열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공비를 곱해가지고 한 칸씩 옆으로 밀어가지고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다시 나란히 나열해 본다든지 나열을 해놓고 관찰을 해서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해서 합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봤자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공부하는 것이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전혀 다르지가 않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칼개념 페이지 펴서 선생님과 필기해 가며 진행을 할 텐데 하나씩 선생님이 쓰라 할 때마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칼개념 페이지 맨 상단에다가는 이 수열의 합에 학습 목표 중 일부를 적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으세요. 자, 모든 개념에서 뜻과 성질은 출제 대상입니다. 자, 앞서 등차 수열의 뜻, 등비 수열의 뜻도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대상으로 이용되었듯이 시그마의 뜻, 당연히 중요한 출제 대상이야. 자, 그 다음 성질. 자, 이것도 반드시 출제되는 중요 요소인데 자, 얘네 둘이 각각 무엇이냐면 자, 시그마의 뜻, 나열해서 더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성질은 이해한다고 돼 있네. 평가원은 이 이해한다라는 것을 바꾸어 표현한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래? 그럼 이 시그마 기호 바꾸어 표현 어떻게 하는 거지? 나열하면 바꾸어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뜻과 성질 이거 두 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다 간다고 하더라도 공식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열. 그것을 통해 뜻 그리고 성질을 공부하라. 제일 먼저 이것을 물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 사이에 한 칸, 한 줄 정도 비워두고 먼저 잠시 멈춰두고 여기까지 필기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필기했으면 시그마의 뜻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짧게 네 자로 설명하면 합의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 시그마 기호가 시험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합해둔 것을 표현한 거다. 자, 그럼 이 표현을 읽는 방법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K 동그라미 치시고 첫 번째 K 자리에 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자 1부터 자 세 번째 여기 이렇게 읽는 거야. 1번 그 다음 여기 2번 그 다음 여기 3번 이렇게 읽는 거야. 맞습니다. 자, 여기 n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세 번째 n까지 K 자리에 1부터 n까지를 각각 쭉 대입해 가며 나열하는 거예요. 덧셈 기호를 통해 나열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시그마의 뜻이구나. 자,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인 경우가 많겠지만 자, 이것은 이 K 자리에 다른 것을 쓸 수도 있고요. 뭔가 K 자리에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N 자리에다가 1부터 3까지 집어넣으면서 더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1부터 N까지의 합만 나타낼 수 있었던 SN 기호와는 달리 요 자리에다 만약 3 넣고 요 자리에다가 7 넣으면 세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여기 뭔가 AN이 아니라 BN이 들어가 있다든지 BK를 집어넣어도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이 AK의 일반항의 식이 만약 이런 거라면 등차 수열이겠네. 아니면 2의 K제곱 같은 거 집어넣으면 등비 수열이겠네. 어떤 수열을 더했는지까지 표현할 수 있으므로 SN보다 훨씬 편리한 기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 K가 아니라 N이어도 된다는 거야. 똑같이 읽으면 돼. N 자리에 1부터 3까지 대입해가며 나열하면 돼. 자, N 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요걸 그대로 쓰면 돼요. 이 형태를 그대로 쓰면 돼요. A1 더하기 B1이 되겠네. 더하기 그 다음 1부터 3까지니까 2를 저 자리에다 또 집어넣으면 돼. A2 더하기 B2 3을 또 집어넣으면 돼. A3 더하기 B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자, 그게 우리 교과서의 첫 번째 학습 목표이고 모든 교과서 공통 너를 이걸로 표현해라. 반대로 너를 이걸로 표현해라.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자, 다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것을 쉽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호의 뜻을 언제나 떠올리며 이쪽 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면 돼. 자, 그리고 이렇게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그때도 K 자리에다가 넣으면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1 넣으면 3이고요. 1이고요. 2 넣으면 3이고요. 3 집어넣으면 5고요. K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7이고요. 그래.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이 나올 줄 알았어. 연속한 5개의 홀수의 합을 지금과 같이 일반항 그리고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쪽에서 1로 이쪽에서 1로 시그마 기호가 나오면 절반은 나열하라는 뜻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 기호를 변형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은 여기까지 여기 빈칸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적어보고 잠시 멈추고 적으세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 녀석은 암기 대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쓰임새도 넓지가 않을 거예요.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의 뜻대로 나열해보며 혹은 이제 이걸 자꾸 직접 나열해서 여러분이 표현해보다 보면 나열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채워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걸 나열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M항부터 N항까지만 더하는 거라는 거야.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는 거라는 거야. 자, 설명을 해볼게.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요 부분을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가다가 M이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AM이 있을 것이고 AM 플러스 1이 있을 것이고 가서 AN까지 있겠지. 자, 이게 이 노란색이야.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요걸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K 자리에 M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서 나열하라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빼줘야 되냐 이거예요. 등비 수열의 합에서도 공부했고 SN과 AN 사이의 관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공부했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공통 부분을 발견하였고 나란히 배열, 나열이에요. 그리고 공통 부분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이만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빼줘야 함을 알겠습니다. 이 흰색 안에 들어갈 녀석을 시그마의 뜻대로 표현해 보라는 거야. 마지막 항이 AM-1 아니겠니? 1부터 M-1까지 각각 집어넣어가며 나열한 것을 빼주면 돼. 이 뜻이네요. 자,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그마의 뜻에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나열했다 생각하면 바로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3번은 같이 나열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할 땐 직접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 이렇게 자리 비워놓고 옆에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고 복습할 땐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자, M보다 N이 크다고 했으므로 M항까지밖에 안 더한 상태에서 N항을 만들려면 얘가 더 많이 더한 거네. 이건 M항까지만 더한 거고 이건 N항까지 더한 거잖아. M보다 N이 크다고 할 때. 그러면은 M항까지의 합이에요. N항까지의 합이에요. 얼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니? 마치 구간을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수열이라는 것은 여기 AM이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항부터 더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이걸 넣어야 되겠네. 시그마
K 이퀄 몇 번째 항부터? M 플러스 1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M항까지의 합이고 M 플러스 1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되었음을 설명을 했는데, 자, 본인이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이 녀석도 나열해 보고 이 녀석도 나열해 보면서 얼만큼이 비었는지를 확인해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열을 정확히 본인이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번엔 N보다 L이 크다 그랬어. 이번엔 너무 많이 더해놨잖아. 그럼 나는 N항까지만 필요한데 M항까지 더해놨어. 그럼 빼줘야겠지. 더한 부분을 빼줘야겠지. 오케이.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시그마 이번에는 K 이퀄 너 더한 거라며. N 플러스 1번째 항은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L번째 항까지도 더한 거잖아. 그것을 빼주게 되면 N항까지만 남겠지. 자, 역시 비워놓은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나란히 나열해서 공통 부분 혹은 더한 부분 혹은 모자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시그마의 뜻에 대한 가장 좋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K 이퀄 이번에는 4부터 8까지 선생님 좋아하는 2의 거듭제곱 숫자들입니다. 자, A, K-1 이런 거 구해볼게. 그럼 이건 뭔가 평행이동 비슷한 것에 의해 A, K 이퀄 3에서 7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요게 하나 작아지면 이거 하나씩 줄이면서 K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시그마의 뜻대로 나열하세요가 결론이에요. 뜻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K 자리에다가 4부터 8까지를 집어넣으며 나열을 해. 직접 나열을 해. 이걸 먼저 쓰지 말고 이거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K 자리에 4를 넣었어요. A3이네. 5를 넣었어요. 6을 넣었어요. 7을 넣었어요. 8을 넣었어요. A7. 자, 그 다음 다시 표현해봐. 이게 우리가 공부한 시그마의 뜻입니다. 직접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다른 방식으로 시그마 여기에 K라고 표현해도 되고 AK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AK 플러스 2라고 표현했다면 1부터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굳이 더 복잡한 것으로 만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뭐부터 뭐네 바로 보이는 이것입니다.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일 수밖에 없었고 5개일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도 3항부터 7항까지 5개일 수밖에 없음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그마의 성질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앞서 공부했던 개념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공부했던 개념 어떤 게 있었니? SN과 AN 사이의 관계였어요. 자, SN 빼기 SM-1 이퀄 AN, N이 2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어. 그게 이런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이네. 거의 흡사한 것이네. 자, 여러분은 이 밑에다가 적으세요. 선생님은 지금 이 바로 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SN 이퀄 A1, A2, AM-1 더하기 AN이고 SM-1이 A1, A2 나열이라고 했어요. M-1항까지. 자, N이 2 이상이 필요했던 것은 네가 정의되기 위함이었어. 자, 그 다음 그 두 개를 빼서 AN을 남겨서 얻은 것이었으므로 SN 빼기 SM-1이라는 녀석이 이만큼 공통 부분 찾아서 없애주어서 AN이 되었어. 자, 이걸 이제 어떻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방금 공부했던 시그마의 변형처럼 생각을 해보면 너무 쉬운 거야. 널 뭐라 표현하면 돼?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I라고 써도 돼요. 여기에서 빼기. 자, 너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까지 N이 2 이상이어야 이 시그마가 정의가 되겠지. 그리고 AK 이 두 개를 뺀 것이 요거 하나 남는다는 얘기 아니니? 요거 하나 남는다는 얘기. 바로 이와 같이도 표현을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자, 앞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SM보다 포괄적으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그마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뜻 그리고 나열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수열을 수열답게 공부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음까지를 앞서 공부한 기본 원리와 함께 확인했다. 자, 그럼 이제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 여기까지 여러분 역시 잠시 멈춰놓고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은 역시 여러분이 식을 변형하고 그리고 그걸 쉽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계산하고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식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것인지를 바로 이와 같이 두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고 그걸 시그마로 다 더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결론은 이와 같아요. k 이퀄 1부터 n까지 물론 다른 거여도 돼. ak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빼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자, 이건 이 ak가 아니라 우측은 둘 다 bk예요. 뭐야, 시그마 기호를 각각 따로따로 붙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남겨도 된다는 얘기야? 일단 식에선 그래요. 자, 그 다음 이건 C배를 바깥으로 빼준 다음에 K 이퀄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기호 바깥으로 어떤 실수배가 있었을 때는 그 실수배는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냥 C라고 답하면 안 돼요. NC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이라면 공식인 것인데 자, 이 결과물 또한 여러분이 식의 변형에서 중요하게 이용하게 되겠지만 성질은 이해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과 같이 한 번에 모두 표현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총합산이 이런 건데 그래, 결론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알파 ak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bk. 사실은 더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알파배의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베타 실수배는 바깥으로 나와도 되고 k 이퀄 1부터 n까지 bk. 결론은 합, 차, 실수배에 대하여 시그마 기호를 각각 붙여주고 실수배가 바깥으로 나오고 등등 분배하듯이 식을 정리 및 계산할 수 있다. 시그마 기호는 한 번에 이렇게 합쳐서 표현해도 되고 쪼개서 표현해도 된다. 합치고 쪼개고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이 결론인데 자, 그것으로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해 능력 바꾸어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기본 원리까지를 같이 공부해 둬야 됩니다. 자, 바로 시그마의 성질은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역시 무엇을 통해 설명이 되는 것이다? 나열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것이 다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교과 과정에선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시그마에만 여러분 너무 집착하고 여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물론 이것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지금부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쓰는 1, 2, 3, 4번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다른 어떤 의미가 발생하게 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에 있는 것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에 1번에서도 했었잖아. k 자리에 1부터 집어넣어서 나열하면 돼. 밑으로 나열할 거예요.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an 더하기 bn이야. 앞서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구나. 그래봤자 더하기잖아. 가우스 초등학생 기억나.
더하는 순서는 내 맘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에서 발견하고 이용하게 되는 것은 이 기본 원리일 수도 있다 이거야. 내가 뭔가를 더해야 돼서 시그마로 표현이 됐든 안 되었든 총합을 하려고 다 나열을 해봤어. 2차원으로 나열을 해봤어. 더하는 순서 및 그룹핑이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2번. 여러분이 해보면 되겠지. 누가 도와주겠어? 스스로를 도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리뷰 파트에서 다 확인해 보면 돼. 여러분이 해보면 돼. 자, 좀 다른 거 3번을 지금 해볼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CAK예요. K 자리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 나열할 거야. CA1, CA2, CA3. 아, 이건 누구랑도 관계가 있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 바로 등비 수열의 합에서도 공부했었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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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한 번만 곱해주면 모두 다 곱한 것과 같다. 얘는 누구랑 등비 수열의 합이랑 친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그마로 내가 뜻대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를 더한 것에 한 번 c를 곱한 거랑 같다 이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대한 내용. 자,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바로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등을 같이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 이런 것을 많이 풀이하게 돼요. 이런 것을 많이 풀이하게 돼. 근데 이것을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 뭐 아직 서둘지 않아도 돼. 공식을 이미 알고 있건 이미 알고 있지 않건 간에 그것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 근데 여기를 3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서둘러서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직 공식의 기억자도 안 했어요. 뜻과 성질대로 정확히 오류 없이 오해 없이 문제의 표현 그대로 내가 나열할 수 있게 한다.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성질입니다. 자, 문제의 뜻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C란 말이야. 그냥 C라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금처럼 분배한다라고만 기억을 하다 보면 그냥 3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곱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30이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무슨 뜻이야?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해가며 나열한다. 잊지 말라. 이 C가 다 똑같은 C처럼 보여도 다 다른 C입니다. 이건 K가 1일 때의 C야. 이건 K 자리에 2를 넣은 C야. K 자리에 3을 넣은 C야. K 자리에 N까지 넣어가며 C를 나열한 거야. C가 N개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